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하락시장 언제 끝 코스피 코스닥 급락 보유 종목 긴급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나 저도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한 브리핑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기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종목을 수익을 볼 수 없겠죠. 결국에는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증시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하락을 한번 겪었다가 증시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겪을 동안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대응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켜나가시고 불려나가시는데 특히나 이번 하락장 시장에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지수 분석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왜? 언제까지 빠질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인지 아니면 빠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인지 아니면 천천히 이게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올라올 시장인지 어, 뭐 둘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분석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최근에 증시가 빠진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이었죠.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다라는 이슈하에 반등했었던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빠져나간 게 외국인 주도에서 매도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요. 어,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방법 보통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삼성전자, SK나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다른 업종 혹은 종목들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증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만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어떤 방법이냐? 여기 이동한다 설명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외국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했는지 혹은 끝났는지 나갔는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예 나가버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반등이 나오는 증시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크게 다시 반등이 바로바로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이 하락이 천천히 이어지면서 다시 U자형 형태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요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왼쪽에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오른쪽엔 달러 지수입니다. 재밌는 건 원래 원달러 환율과 달러 지수는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같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큰 파동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그 달러 지수는 전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직전 고점 자리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점 자리에 딱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올라가 버리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결국엔 이 달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건데요. 보통 이럴 때 어떨 때 그러냐면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등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 증시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U자형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흘러가면서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신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지부진한 테마주의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적정 구간까지 빠지면 횡보할 겁니다.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횡보할 겁니다.
횡보하면서 다시 출발할 자리를 그려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현재 매도해야 될 만한 종목과 보유해야 될 만한 종목을 우리 포트 안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우리 포트는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이너스 뭐 7%, 10%, 20%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매도해야 될 만한 종목과 보유해야 될 만한 종목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유해도 되는 종목과 매도해야 되는 종목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기준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장투가 불가능해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들고 가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우리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사실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좋은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상승할 수 있는 일정이 존재하는지, 이슈거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오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올 경우에는 먼저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뒤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뭘까요? 최대한 먼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어서 당분간 뭐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이슈 재료가 존재하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삼성의 언팩 행사로 인해서 이제 그 핸드폰 부품주들이 올라가고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느냐? 3일 이런 종목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일정이 다가오는 종목들을 최대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설명. 그리고 세 번째, 이슈만 나온다면 하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테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하락하는 증시 아니겠습니까? 힘든 증시에서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치 테마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이슈가 좀 강한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승한 적이 있는 힘 있는 종목인지 중요합니다. 똑같은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가 있고 후속주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목들도 존재하죠. 물론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 같이 올라가 있지만 역시나 우리는 대장주격 종목을 웬만하면 잡는 게 좋습니다. 혹은 제가 후속주가 아닌 뭐 거의 대장주격 종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도 꼭 알아주셔야 되고 다섯 번째 하나를 더 정한다면 주식이 너무 고가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조정받고 횡보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주가가 고가에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케이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바닥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찍어드렸던 3일은 지금 접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고점 자리니까.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기적으로 제가 그래도 영상에서 한 번쯤 말씀해 드렸었던 종목들을 예시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다 보지 못하겠지만 두산중원, 대한전선, 한신기계, 현대비엔지, 삼연철강, HLB, 펄어비스, 명신산업, 한국전자인증,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간단하게 봐드릴 거예요. 요걸 봐드리는 이유는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석해 봐야지라고 실전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먼저 실적 먼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실적입니다. 지금 이 두산 실적을 체크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인지 가능하지 않은 종목인지를 구분하는 게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산중공업은 과거부터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 전까지 적자 지속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져가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라든가 아니면 큰 문제, 뭐 큰 문제를 만약에 덜어내고 가져갈 수 있는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두산중공업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적 부분 통과고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일정이 존재하는지 제가 특히나 두산중공업하고 뭐 대한전선하고 그리고 한신기계하고 다 많이들 말씀해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요. 정치 테마주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원전 관련 종목들입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인맥 종목들이 다 날아가고 나서 이제 후속으로 정치 테마주 종목들, 이 정책주들이 올라간다 설명드렸죠. 특히나 8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거친 이후에 특히나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이 원전 관련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원전을 다시 짓거나 가동시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원전선,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신기계 정도는 상승할 만한 이슈가 존재한다. 그것도 일정이 8월 말에 전당대회 있고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한 얘기 나올 거니까 이슈 충분히 8월 달,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슈만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가? 뭐 역시나 뭐 정치 테마주 종목들은 제가 앞서 찍어드렸던 3일이라는 종목 보시다시피 하락장에서도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책 이슈만 받으면 올라가게 되니까 걱정 말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상승한 적이 있는 힘 있는 종목인지도 중요합니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차례 상승이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던 종목들이죠. 한신기계, 뭐 두산중공업, 그죠? 지금 뭐 떨어진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해서 여러분들께서 떨어지실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8월 달에 하실 일이라고 설명드렸죠.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바로 날아간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9월 달 이후부터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그때부터가 이슈에 터지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천천히 8월 달 잘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차트 보시면 너무 고가 종목이냐? 고가 찍고 이미 많이 조정 받았어요. 고가 찍고 이미 조정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고가 대비해서 뭐 이미 50% 이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신기계도 많이 떨어졌죠.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물량 굳이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이 종목 이외에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먼저 뭐 HLB하고 명신산업 정도 볼게요. 나머지 다 봐드릴게요. HLB하고 명신산업인데요. 역시나 HLB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체크할 게 있죠. HLB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HLB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시적 적자가 나는 종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적자가 쭉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짧게 잡는 게 좋겠다. 스윙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특히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한 종목 이유가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비추라는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요인이 좀 셉니다. 상승할 수 있는 일정이 존재하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일정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럽 종합학회에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시기마다 코로나가 터진 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이 9월 달마다 항상 이 종합학회가 진행됐거든요. 할 때마다 주가가 큰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큰 급등이 나오고 항상 큰 급등이 나왔던 못해도 한 100%에서 50%에서 100%까지 크게 된다고 하면 뭐 400%, 500%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엄마주지 않또 50%,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못해도 한 20%,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저점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고 짧은 방망이로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봐야겠죠. 정확히 유럽 종합학회가 9월 중순 이후부터 있기 때문에 9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딱 한 달 정도만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매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매력도를 가지고 보시고 이슈만 나온다면 하락장에서도 과거에 상승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 상승한 적이 있는 힘 있는 종목이냐? 뭐 당연히 차트 보셨을 바와 같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차트가 저가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매력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어렵지 않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명신산업 좀 궁금하시겠죠? 명신산업. 명신산업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명신산업이 일단 첫 번째 체크해 보죠. 재무 상태표가 어떠냐? 흑자 계속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이 안 좋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실적을 보고 안 좋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영업이익은 흑자가 났는데 어차피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 이 이유는 설비 투자 때문입니다. 실제 보시면 2017년도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죠. 매출은 잘 냈는데 영업이익 적자가 나요. 근데 웃긴 건 그 다음부터 바로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1년, 2년 정도 뒤에. 예, 공장 설립을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 놓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특히나 명신산업 같은 경우 상장한 이유가 상장한 자금들의 거의 대부분을 설비 투자에 사용한다라고 이미 말을 해 놨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부품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서 기업 부품 경량화가 잘 되는 기업이거든요. 부품 경량화 자동차 부품을 좀 가볍게 잘 만들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재료로 주가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실적을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좋은지 않느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야 될 겁니다. 한국 주식이 무너지고 있지만 미국 주식이 안 무너졌어요. 미국 주식 딱 상승세 위치에 있고 신고가를 계속 뚫어주는 증시이기 때문에 테슬라만 상승하기 시작하면 다시런스럽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만 나온다면 하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냐? 과거에 상승한 적이 있는 힘 있는 종목이냐?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 차트를 간단하게 명신산업의 차트를 보시면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규 상장한 뒤에 주가가 상장 뒤에 주가 200% 넘게 쏜 기업입니다. 워낙에 하락장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지금 300% 넘게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점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을 이미 받아 있고 이번에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 하락했죠. 블록딜이 거의 기관의 공매도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타이밍에 맞춰서 매집하실 분들은 매집하셔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면 땡큐 하면서 잡아야 될 만한 종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대 BNG, 삼연철강 보통 이런 주식들이 2차전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지수가 눌림목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잡아들였던 손절가를 이탈하셨으면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당연히 좋고요, 여러분들. 현대, 현대 BNG, 스틸 실적 좋고요. 삼연철강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여러분들께서 차트상으로 좀 맥점이 이탈됐기 때문에 좀 고민 중이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잘 가다가 튀어 오를 만한 한대 주가 내리 꽂은 거잖아요. 현대 BNG. BNG 스틸.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기존에 실적도 괜찮고 이슈도 있고 다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슈만 있다면 하락장에서 상승할 수 있냐? 과거에 상승한 적이 힘 있는 종목이냐?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지수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지수가 끌어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나는 좀 현금 비중이 있다. 나는 좀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현금, 자금 여러 개 따라서 손절할지 아니면 가져갈지를 결정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개인 투자, 지금 현재 펄어비스 게임 관련 종목이죠. 펄어비스. 실적은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쭉 설명해 드렸지만 워낙에 좋습니다. 제가 안 봐도 좋아요, 여러분들. 게임 관련 종목들이 요즘 안 좋은 거의 못 봤죠. 굉장히 좋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에요. 2021년 이번 연도 말에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신작 발표 이슈가 있고요.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반등한 종목 중에 하나죠.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쭉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은 신규 상장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그죠? 한국전자인증 실적도 좋고 토스뱅크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마 코로나가 퍼질 동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해 보셔도 되겠죠.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이 5가지 기종 이게 너무 다 5번에 고점인지 저점인지까지 이 5가지 기준에서 내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과하게 조정받더라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홀딩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증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증시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진단해 놓고
반등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지수가 언제 반등할지. 자, 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언제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시장에 뭐 어떤 이슈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등 타이밍은 오게 될 것이고요. 그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시황 글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은 제가 매일매일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이재진의 상한가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고 시장의 변동 요인이 뭐고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뭔지 뭐 설명해드리고 단기적으로 지수는 하락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글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죠. 실제 오늘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또 저도 맞추기 싫은데 이런 거 부정하고 싶지만 뭐 현실은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락한 증시라고 썼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만한 테마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의 관점에서 보실 분들 추천주인 제약바이오 쪽 보시고 당일 단타로 브레인즈 컴퍼니가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죠. 실제 오늘 브레인즈 컴퍼니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갭 상승해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단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오늘 이 종목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들 보여줬죠. 이러한 흐름들을 제가 어플을 통해서 매일매일 장 시작 전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에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단기 반등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추세 상승 구간까지 본격적인 상승 구간까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추천 종목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승률은 아니에요.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 많겠죠. 당연히 요즘에는. 하지만 최근에도 80%에서 90% 확률을 유지하면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매 승률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좀 단기 매매 힘들다, 지수 혼자 버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은 종목들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용 눌러보시면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각각 다운로드 링크 혹은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이재진의 사과까렐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셔도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시황 정보와 추천 종목들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근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증시입니다. 저 또한 이런 증시 하락 증시 알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막상 벌어지고 나면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두 눈에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데 뭐 내가 일하는 게 덧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든 증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솔직히 요즘에 마이너스 10% 20%안 물리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혼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은 다 같이 힘든 증시고 다 같이 버텨내야 되는 증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하셔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연구를 통해서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어플리케이션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이끌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기 위해서 항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너무 힘들죠? 끝난 거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 상승이 나오는 시장에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가 안 좋은 현재 상황에서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요. 결국 증시는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럼 이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 횡보장 속에서 상승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누가 잘 대응하고 준비했느냐가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건 다 힘든 거고 다음 상승 시장을 위해서 다 함께 제대로 노력해 보면서 힘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운 빠지지 마시고 꼭 좋은 거 챙겨 드시고요. 항상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7시 라이브 방송에도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께 힘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저런 조언 해드리고 있으니까 7시 라이브 방송 켰을 때 항상 참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